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오송 참사 국정감사를 추진합니다.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참사가 벌어진 지하차도를 미리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충청북도는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을 비판했던 김영환 지사가 충청권에 영향이 없을 거라며 하루 만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용하던 주택가에 실외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질의는 수사 중임을 이유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끝이 났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의 동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잇따랐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많고 물어볼 건 많은데 충청북도 감사가 아니어서 신문 시간은 부족했고 답변도 불성실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국감은 부실 제방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으로 일관한 당시 행복청장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국회를 찾아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입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태도를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저희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과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참석 의원 만장일치였고 요구서는 바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로 국회 사무처의 예비조사는 물론 감사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걸 국정감사를 하는 예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감사를 하면 틀림없이 당당하게 임해서. 다만 성사되려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이후 특위가 작성한 계획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사권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이라며 재난의 정쟁화, 정략적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는 참사 석 달여가 지나서야 김 지사 등을 고발한 생존자가 첫 조사를 받았다며 참사 앞엔 정쟁도 여야도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인 지난 6월 충청북도가 궁평 2 지하차도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비공개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될 줄 몰랐다는 충청북도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는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사가 벌어진 오송 궁평2 지하차도는 지난 2020년 충청북도가 침수 위험 3등급으로 분류했던 곳입니다. 1등급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면 3등급은 침수 위험이 가장 낮은 보통 등급입니다. 김영환 지사도 침수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차도 가운데서 가장 현대적으로 돼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며 한 번도 침수가 없었던 곳인데 야당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비공개 문서에서는 기존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17일 전인 6월 28일 충청북도가 만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입니다.
궁평이 지하차도를 비롯한 4개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했습니다. 애초 차량 통제 기준 수심이 50cm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 문서에는 10cm만 돼도 차량을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침수 우려 취약 도로로 지정해 놓았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도민과 언론에 감추고 있었던 건가요? 충청북도는 수사 중이어서 대답이 곤란하다면서도 수심이 10cm로 돼 있는 것은 오타라고 해명했습니다. 50cm가 됐는지 10cm가 됐는지는 뭐 소리가 왔다 갔다 해갖고 그것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 문서에서 침수 우려 취약도로는 수시로 확인하고 순찰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인 7월 15일 도로보수원 일지를 보면 괴산 일대에만 순찰이 집중됐고 오송은 단 한 차례의 순찰도 없었습니다. CCTV가 6대나 설치돼 있었지만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니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있지도 않다가 물이 다 잠겼다 하니까 어디 하고 찾아본 거잖아요. 충청북도는 거의 대부분 질문에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던 유가족 대표는 결국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항상 저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또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한 번 더 입고 갑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넉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치아 교정이나 호흡기 질환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의료비 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에 8개 질환을 추가합니다. 새로 포함되는 질환은 치아 교정과 암,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골절, 산부인과, 안과 등입니다. 이로써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은 기존 6개 질환에서 모두 14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은 나눠내는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4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판했던 김영환 지사가 하루 만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메가시티 서울은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뜨겁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인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김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방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 경기 경계선 긋기는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지사는 작성 당일 취지를 묻자 서울 경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수도권 인구의 전국 분산이라며 다만 찬반을 표시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나 지역균형 발전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돌연 찬성으로 돌아선 건데 서울이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자는 주장은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면서 수도권 내 인구 이동인 메가서울과 충청권 메가시티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충청권 메가시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 그거는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의 변화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로 간다고 해서 이게 우리 충청권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과밀화를 우려해 메가서울 중단을 촉구해온 지역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지역의 도지사가 하루 만에 당 눈치를 보며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도지사가 지방 분권과 자치를 역행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김영환 지사가 돌아서면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가운데 메가서울을 반대하는 건 김태흠 충남지사뿐입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충청권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의견이 서로 달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남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91개를 비롯해 모두 262개의 메달과 14만 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달 수보다 35개가 많은 것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메달과 종합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조용하던 주택가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조성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음성의 한 아파트 창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회색빛 철제 기둥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마찬가지. 탁 트였던 조망이 골프 연습장 그물이 전부인 단지가 된 겁니다. 근처 주택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담장 너머로 높이 60m의 골프 연습장 철제 구조물이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하늘로 솟은 듯한 첨탑이 10개 넘게 세워지면서 위협감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더해 주민들은 소음과 빛공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저희는 커튼을 이제는 안 치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을 치게 되면 그 소음이 또 상당할 거잖아요. 주거 지역에서 연습장까지 거리는 불과 40m.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골프공이 집 안으로 날아들 수 있는 위험한 위치입니다. 주민들은 음성군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를 알면서도 내준 군청도 문제고, 그리고 이 주택가 바로 이 옆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 법을 살펴봤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 최소 이격거리는 0.5m. 그물을 연결하는 큰 철골 구조물도 이 거리만 지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골프 연습장 측과 음성군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타석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건데 150m 정도면은 뭐 짧은 거리는 아니다 생각은 드는데, 일반적으로 60데시벨을 넘어야 규제할 수 있는 소음 기준도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소음은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 그 피해 지역에서 이제 소음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준이 조과되기가 그리 어려운데. 그래도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나면 해주겠다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논란이 커지자 골프 연습장 측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음성군이 전기차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소면 성본산업단지에 배터리 2차 사용 기술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기술지원센터는 한 번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다시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잔존 수명이나 배터리 상태 등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로 다시 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무정전 전원 장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보은읍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13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시동을 끈 뒤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돈을 받아 다른 이장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영동 지역 한 마을 이장이 구속됐습니다. 영동경찰서는 경기도의 한 폐기물 업체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다른 이장 16명에게도 500만 원씩을 전달하고 시설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로 전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폐기물 업체 2명과 이장 16명, 영동군청 소속 40대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3%로 전국 평균 0.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 상당과 흥덕, 청원이 0.2%대로 상승을 주도한 반면 충주와 제천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